이제 두 번째는 그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그렇죠. 이제 9월 A매치 주간에 들어서면서 살짝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네네. 초반 이 판도 프리미어리그 판도가 어떻느냐 이걸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한 팀씩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지금 아스날부터 리버풀까지 나와 있는데 네. 이제 한 팀 한 팀씩 조금 빠르게 팀이 많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이 진짜 너무 잘해요. 아스날이 결국에는 네. 이 9월 A매치 주간까지 1위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맨유에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 패배하고 그 다음 경기에서 이제 이겼다는 게 심지어 좋은 경기력으로 이겼다는 게 아스날이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거든요. 원래 패배하면 이제 그 흐름대로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경기에서 또 바로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뒀다는 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난 시즌을 보면 한 번 패배하기 시작하면 네네. 한 두 번 세 번 패배를 했거든요. 무너지지. 예. 그리고 그때마다 나왔던 게 특히나 부상 이슈였어요. 네, 부상 이슈였죠. 그래서 맨유전에 이제 패배할 때도 네. 토마스 파티가 없다는 게 아주 큰 이제 약점으로 작용을 했죠. 역습을 끊어줄 선수가 없으니까 역습을 계속 허용하고 네네. 거기서 이제 맨유가 역습 전략으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아스날이 또 이번 시즌도 좀 백업이 완벽하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경기 지난 경기에서 이제 브렌트포드를 만났는데 네. 뭐 파티는 돌아왔지만 그래도 그 웨데고르나 진첸코 두 선수가 없는 나왔죠. 상황이었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두 선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했습니다. 잘했죠. 승리를 거뒀고. 네네.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아스날이 이제 이렇게 바뀐 것 중에 신의 한 수라고 해야 될까요? 제주스와 진첸코를 영입한 게 진짜 그게 그렇죠?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다. 일단 뭐 전술적으로도 네. 뭐 제주스가 워낙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그 진첸코가 이제 그 거의 중앙 미드필더로 뛰면서 네네. 진첸코가 있기 때문에 그 진첸코 앞에 있는 자카를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카가 또 요즘에 되게 잘하잖아요. 잘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한 이제 전술도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제주스와 진첸코를 정말 일단은 영입을 잘했고 이번에 웨데고르가 없을 때 비에이라가 나와서 골까지 때려봤고 또 잘해주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번 시즌 영입 자체가 일단은 이루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꽤나 지금 이 아스날 스쿼드도 두터워지고 네. 퀄리티도 올라가고 또 수비 라인에는 살리바가 돌아오니까 베나이트가 오른쪽에서 뛰고 이제 토미아스가 좀 벤치로 밀려날 정도로 스쿼드가 좀 두터워졌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쿼드가 두터워졌다는 것이 이제 아스날의 이번 지금 초반 흐름에서 1위를 사수할 수 있었던 네네.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건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좀 보면 되겠는데 10월 1일에 이제 북런던 더비 토트넘이 이제 물론 맨유를 만나긴 했습니다만 네.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약간 중앙 미드필더의 약간 약점들.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를 아스날이 막판까지 영입을 하려고 했었죠. 네네. 그 아스톤 빌라의 더글라스 루이스를 영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마지막 날까지. 네네. 근데 결국 영입을 못했죠.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 대한 영입도 계속 필요하다. 다른 포지션 영입 잘했지만 네. 중앙 미드필더도 영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문제가 맨유전에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토마스 파티가 가나 국가대표팀에 갔을 때 네. 아스날이 토마스 파티에 대한 이 의료 정보들을 가나 대표팀에게 엄청나게 상세한 그 보고서를 보내줬대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휴식을 주고 이렇게 요때는 교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보내줬다고 합니다. 네네. 그만큼 이번에 토마스 파티가 없으면 토마스 파티가 없을 때 토마스 파티 대신 뛰어줄 선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가 약간 이제 약점이지. 좀 약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스날이 경기력이 좋은데 결정력이 조금 뭐 득점은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맨유전이나 이렇게 득점이 이제 잘 안 나오는 경기들은 좀 안 풀리는 경기이죠. 특징이 제주스도 결정력이 그렇게 좋지 않고 마르티넬리도 결정적인 상황에서 놓치는 장면이 많고 네네. 웨데고르 마찬가지고 사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상황에서 결정력이 그렇게까지는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것도 이제 뭐 제주스를 영입할 때 다들 생각했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결정력에 대한 문제가 이번 시즌도 아직 있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2위 맨시티입니다. 5승 2무 아직까지 이제 패가 없는데 네. 진짜 그냥 조금 그래도 맨시티의 약점이라고 불렸던 어떤 스트라이커 문제가 홀란드가 오면서 그쵸. 와 진짜 얘는 대박이더라. 기본적으로 예. 지금 맨시티가 6라운드 이제 7라운드를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7라운드 중에서 3골 미만으로 넣은 경기가 2경기뿐입니다. 엄청나게 그냥 때려 넣은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심엔 홀란드가 홀란드죠, 있다. 홀란드. 그리고 이제 그 챔피언스 리그를 봐도
좀 안 풀릴 때, 특히 그 도르트문트전이 그랬죠. 좀 그게 전형적인 맨시티가 안 풀리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네네. 챔피언스리그에서. 근데 그 경기에서 홀란드가 그 신기에 가까운 그 태권도 킥을 넣으면서 엄청난 또 득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이번 시즌 홀란드가 맨시티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약간 맨시티도 뭐 이렇게 약간 약점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그때 뉴캐슬전이었나? 3대3. 그렇죠. 그 비긴 경기도 그렇고 약간 좀 수비적으로 무너지는데도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워커가 이번 시즌에 좀 부진한 수비적으로 조금 이제 불안해요. 네네. 근데 그동안 맨시티가 라인을 올렸을 때 가장 자신 있는 위치가 워커였거든요. 네네, 그렇죠. 워커가 스피드가 빠르니까 뭐 당연히 그 토트넘도 심지어 토트넘이 이 맨시티를 상대할 때도 손흥민 선수를 반대편에 기용해서 맨시티를 상대할 정도로. 네네. 그러니까 워커가 그만큼 이 역습을 막아냈는데 아주 뛰어난 선수였어요. 근데 뭐 부상도 있고 폼도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뭐 뉴캐슬 전에 실점할 때 그리고 뭐 아스톤 빌라 전에도 무승부 기록할 때 그때도 워커 쪽이 좀 불안했거든요. 그러니까 워커가 이번 시즌에 좀 불안하다 보니까 역습에서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수비 자원이 역습에 대한 수비가 좀 불안하다. 그렇죠. 예.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어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맨시티가 아칸지를 영입했습니다. 수비가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스톤스를 오른쪽 측면에도 설 수가 있는 그런 전형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맨시티가 좀 보완에 성공. 결국에는 또 워커가 살짝 불안하니까 이적 시장 막판에 또 보강을 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무패로 2위에 올라 있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5승 2무 역시 뭐 3위. 네. 패가 없지만 토트넘 얘기는 이제 워낙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성과를 내고 있어. 꾸였고요. 근데 이제 뭐 답답한 경기력이라든지 손흥민의 이제 활용법이 그리고 페리시치와의 공존 약간 이런 문제들이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죠. 네, 뭐 한 줄로 요약하면 경기력은 안 좋은데 성과는 계속 내고 있다. 그렇죠. 예. 이거죠. 그래서 경기력은 사실 많이 안 좋아요. 네. 답답할 때도 많고. 근데 결국엔 결과를 계속 가져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콘테 감독이 늘 이제 뭐 인터밀란, 첼시를 거칠 때도 받았던 평가긴 합니다. 경기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또 딱히 할 말은 없어요. 네네. 결과를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엔 또 우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콘테 감독의 그 특성이 나타나는 시즌 초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다만 여기서 이제 아쉬운 건 당연히 토트넘에서 레스터 시티전을 봐도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력 이게 토트넘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결국에는 뭐 히샬리송이나 페리시치 새로 영입된 선수들과 손흥민의 호흡이 아직까지 그렇게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 꾸역승에는 페리시치와 히샬리송의 지분이 꽤나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선수도 분명히 이번 시즌 잘 활용해야 되는데 팀의 또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과의 호흡이 안 좋으니까 좀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콘테 감독이 이번 9월 A매치 브레이크 때 잘 풀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좀 회복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 이 문제만 풀어낼 수만 있다면 손흥민이라는 그 뭐 핵심 자원도 있고 여기에 꾸역승도 가능한 페리치나 히샬리송 이러한 선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케인까지 건재하고 쿨루셉스키도 있고 이러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정말 이 콘테 감독이 늘상 말하는 우리는 우승을 원한다. 요것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아마 좀 활용을 해야 된다. 좀 풀어내야 된다. 3위에 올라 있고요. 브라이튼 얘기를 하죠. 브라이튼이 지금 4위에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브라이튼이 지금 아주 좋은 시즌을 보냈죠. 근데 이 좋은 시즌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보낸 거예요. 근데 포터 감독이 첼시로 떠났죠. 그러니까 브라이튼은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문제지. 심지어 그리고 포터 감독이 떠날 때 다 데리고 갔잖아. 그렇죠. 코치 자기 사단을 다 데리고 갔고 하다 보니까 브라이튼을 지금 계속 유지해오던 그 전술 철학을 계속 공유하던 코치진도 몇 명 없어요. 그렇습니다. 데제르비 감독을 데려오긴 했는데 데제르비 감독도 분명히 좋은 감독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감독이라서 분명히 포터 감독의 이 공격적인 철학을 계승할 수 있는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이긴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바로 가능할까? 그렇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워낙에 이 포터 감독 체제에서 이 전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포터 감독의 특성이 너무나 강했거든요. 이 센터백들 3백 쓸 때 좌우 센터백을 오버래핑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이제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데제르비 감독이 와서
곧바로 이 팀을 잘 이끌 수 그렇죠.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드는 포터 거죠. 감독이 좀 부족한 스쿼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4위까지 만들어놨는데 과연 어떻게 보면 지금 위기죠 이제 시작인 그쵸. 거지. 사실 네. 이번 시즌 시작할 때도 브라이튼이 선수가 나간 것만큼의 보강이 안 됐어요. 비수마 나갔죠. 네네. 그리고 이제 쿠쿠렐라가 나갔잖아요. 근데 비수마의 영입은 이미 이루어지지가 않았고 카세이도를 믿고 네. 그리고 왼쪽 풀백은 쿠쿠렐라가 나갔는데 이제 에스투피난을 데려오긴 했어요. 근데 이 선수는 풀백이지 쿠쿠렐라가 지난 시즌 또 후반기에 잘했던 건 3백의 왼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뛸 선수가 없어서 오른쪽에 뛰는 웹스터를 왼쪽에서 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강도 잘 안 된 상황에서 네. 어찌어찌 잘 끌어나가고 있었는데 포터 감독이 없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튼의 시즌은 이제 9월달 A매치가 끝난 이후부터 10월부터 시작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유가 그 두 경기에 엄청나게 미끄러지면서 혹시 뭐 많은 축구 팬들도 와 이러다 맨유 강등되는 거 아니냐 우스갯소리로 했는데 어느덧 4연승을 거두면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심지어 한 경기를 덜 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남은 한 경기 덜 한 경기를 이기면 바로 4위예요. 4위. 네, 토트넘하고 2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맨시티하고도.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2연패 이후에 4연승을 하면서 이제 수직 상승 중이고. 테나 감독이 좀 수습을 또 잘했던 것 같아요. 2연패 뒤에. 그 2연패 뒤에 좋았던 게 현실을 직시하고 내 이 짧은 패스 그리고 이 전방 압박 전략이 네네. 지금 현재 맨유에서는 안 통한다. 깔끔하게 인정하고 곧바로 3라운드부터 역습 전략을 쓰기 시작했죠. 그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 고집을 꺾었다는 게 정말 이 대단한 부분이고. 본인의 축구 철학을 좀 내려놓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테나 감독이 4연승을 하니까 자신의 이 전술 철학을 나만 믿고 따라와. 요게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난 그 아스날전에서 아니 카세미루가 있는데 맥토미니를 먼저 써? 요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 경기에서 이기니까 테나 감독이 끝나고 인터뷰를 했죠. 카세미루 내 전술에 아직 안 맞아서 안 쓴다. 이거 이기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해진 건데 테나 감독이 이 지금 맨유를 참 잘 이끌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네네. 그리고 이 자신의 그 전술 철학을 어느 정도 살짝 한 발 빼면서 이 현실적인 수준의 지금 맨유를 잘 맞춰놓고 운영을 하고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이제 9월 A매치가 끝나고 나서 남은 기간 동안 과연 테나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네. 과연 자신의 전술 철학을 조금씩 보여줄지 아니면 이번 시즌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4연승을 한 것처럼 살짝 역습 전략으로 구성을 할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맨유와 맨시티 경기 남아 있거든요. 그쵸? 지금 뭐 맨유가 상승세인데 맨시티 만나서 또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경기도 맨시티 만나서도 아마 역습 전략 하겠죠. 역습 전략. 그리고 이제 그게 4연승을 했던 원동력이기 때문에. 고 이제 맨체스터 더비도 재밌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6위 풀럼, 7위 첼시 그리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리버풀이 지금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첼시부터 얘기를 하면 첼시는 이번 시즌 좀 실망적이죠. 뭐 투엘 감독을 경질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구단 이제 보드진이 또 축구팀을 운영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어수선하고 디렉터도 없이 이적 시장 보냈고 투엘 감독하고 싸우고 일단은 팀 상황이 어수선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털링을 영입했을 때 모두가 예상했던 결정력 문제. 이 결정력 문제가 나오면서 경기력은 썩 나쁘지 않은데 결정력이 안 좋다. 이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쿨리발리 야심차게 영입한 쿨리발리가 좀 약하지. 토트넘전 제외하고는 토트넘전에선 진짜 잘했거든요. 그 경기 이후에는 또 잘 못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좀 악재들이 겹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첼시 같은 경우는 포터 감독이 맡았을 때 어떻게 또 이끌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도 요게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투엘 감독과 조금 결이 비슷한 감독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그렇죠. 이제 과연 첼시를 맡아서 어떤 또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또 주느냐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버풀의 부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정말 최악인 시즌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뭐 클롭 감독이 맡은 이후에 가장 안 좋은 시즌 출발이겠죠. 일단 시즌 출발할 때 가장 안 좋은 이제 상황 같고 기본적으로 이 팀은 중앙 미드필더의 영입이 이적 시장 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어요. 왜 영입을 안 하냐? 도대체. 그런데 결국 영입 계속 안 하다가 티아고 실바 부상 터지고 또 여기에 뭐 커티스 존스, 체인벌린, 케이타 줄줄이 부상을 당하면서 지금 중앙 미드필더가 일단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적 시장 막판에 부랴부랴 아루투를 데려오고 막 이런 장면까지 나왔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리버풀은 중앙 미드필더 라인을 영입을 못하면서
요 중원에 대한 좀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누네스를 야심차게 영입했는데 비싼 가격으로. 뭐 누네스가 퇴장도 당하긴 했지만 네.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 누네스와 뭐 살라, 디아스 좀 공존이 약간 적응이 안 공존에 대한 그런 문제도 네. 아직까지 있다. 당연히 이제 뭐 마네나 피르미누 원래 이제 리버풀의 최전방 공격수는 제로톱의 유형의 선수인데 갑자기 최전방 공격수 딱 들어서니까 조금 전술적으로 안 맞거든요.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행인 점은 살라의 폼이 나쁘지 않아요.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 살라의 네. 폼이 일단 나쁘지 않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부상자들도 이제 A매치 브레이크가 끝나면 어느 정도 돌아오거든요. 뭐 로버트슨이나 뭐 핸더슨 이런 선수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부상자가 9월 A매치 끝나고 복귀를 하니까 그것들은 이제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부상자 복귀한 이후에 리버풀은 다시 승점을 열심히 쌓아야 그렇습니다. 또 우승 경쟁을 할 수가 있다. 네네. 자, 이제 초반 프리미어리그 판도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토트넘과 이제 아스날 경기도 그렇고 맨유와 맨시티 경기도 그렇고 또 재밌는 경기들이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9월 A 매치 2연전 보시고 또 프리미어리그 함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